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마 두스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방자치 파트에서요, 우리 주민참여 8단계론이라고 해서 이 아른슈타인이라는 학자가 나눈 이 분류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른슈타인이라는 사람은요, 우리 지방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8단계로 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1번에 암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비참여라고 되어 있죠. 이건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 형식적인 참여, 이 명목적인 참여라는 건 참여하기는 하는데 진짜 참여가 아니다.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그냥 쇼하는 거래요.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게 쇼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참여, 이게 진짜 참여라는 거죠. 이게 진짜 리얼이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다, 주민 파워라고 해서 주민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칸을 나눴어요. 이 세 칸의 두 문자를 좀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비조치까지 먼저 외울게요. 비조치. 자, 비조치, 그 다음에 명정상유. 비조치, 명정상유까지 외워볼게요. 한번 우리 사자성어 외우듯이 비조치, 명정상유, 비조치, 명정상유 이렇게 외워놓으시고, 마지막으로 권협, 권주. 우리 술을 권하는 것처럼 술주자, 술을 권한다, 권협, 권주, 권협, 권주 이렇게 외워주세요. 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외우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비조치, 명정상유, 권협, 권주. 비조치, 명정상유, 권협, 권주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비참여라는 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무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이란 말 부정적이잖아요. 조작하고 계도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치료, 그냥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시 주민들을 치료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참여, 바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쇼한다고 그랬죠. 서울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처럼.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정보를 일방향적으로 제공하기만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정보 받아라 이렇게 정보 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담하고 자문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화, 이걸 회유 설득이라고 하는 거. 느낌만 봤을 때는 팍 안 떠오르는데 어쨌든 이 정보 제공, 상담, 유화, 이거는 보여주기 쇼라는 거예요. 제3자가 봤을 때 서울시는 주민과 공무원들이 함께 열심히 하네? 이렇게 쇼한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풀파워, 주민들에게 파워가 있다. 주민 권력은 뭐냐면 바로 6, 7, 8인데요. 첫 번째, 협력관계라는 거죠. 공무원과 주민이 협력하는 관계다. 그래서 공동으로 협력하는 동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공무원의 권한을 주민들에게 위임을 해준대요. 공무원이 하던 권한을 주민들에게 넘겨준다. 장난 아니죠? 마지막에 주민통제. 이 주민통제라는 건 주민들이 이제는 공무원들을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주민들 밑에 공무원이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완전 주민들에 의한 완전한 자치가 되는 거. 주민들이 풀파워를 갖고 있는 게 주민통제입니다. 이걸 주민을 통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민이 공무원을 통제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8가지 외우셔야 되는데, 비조치, 명정상유, 권협, 권주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 보시면, 자, 주민 참여의 형태를 비참여, 형식적 참여, 실질적 참여 이 세 가지로 구분했다. 누가요? 아른슈타인이라는 학자가.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주민 참여의 결과 나타나는 이 주민들의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서 주민 참여를 8단계로 나눴다. 그렇죠? 이쪽은 주민의 파워가 제일 약하고 오른쪽은 주민 참여의 파워가 제일 큰 거죠. 자,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6년도 국가 8급, 18년도 지방자치 7급 이렇게 나왔대요. 자, 아른슈타인이 제시한 주민 참여 8단계 중에서 명목적, 형식적 참여를 골라라. 그럼 딱 표에서 가운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외울 때 비조치, 명정상유 그랬죠. 그럼 비조치니까 앞글자 따서 날라가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권협, 권주, 협력, 주민통제도 날라가고, 가운데 있는 정보 제공, 이게 정답이네요. 명정상유 그랬죠. 2번 아른슈타인 8단계에서 실질적 참여. 그럼 실질적 참여라는 건 맨 마지막 단계 권협, 권주였죠. 그러다 보니까 권한 위임 딱 바로 정답 보이네요. 정보 제공은 여기 두 번째 칸에 있었고, 조작 이거는 맨 첫 번째 비조치할 때 있었죠. 상담은 가운데 칸에 있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하실 건 이 암기법을 통해서 이 첫 번째 표를 여러분이 안 보고 주관식으로 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하셔야 됩니다. 비조치, 명정상유, 권협, 권주 다 외울 수 있겠죠? 자, 이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비조치라고 그랬죠. 비참여다. 이건 실질적인 참여가 아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다.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래요. 자, 조작 보시면, 자, 주민들이 공무원이 하는 일에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서울시 주민들에게 접촉해서 교육하고 설득하고 계도 지시한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참여를 흉내만 내는 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치료. 자,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욕구 불만을 분출시켜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지도한다. 그래서 주민들의 행동과 태도를 고쳐준대요. 이걸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비조치, 내용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이라는 키워드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엔 형식적인 참여입니다. 이걸 명목적인 참여라고 했고 제가 보여주기 쇼라고 했죠. 자, 외울 때 명정상유 이렇게 했습니다. 명정상유. 자, 정보 제공이 뭐냐? 자,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누구한테? 주민들에게. 쌍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공무원이 있고 서울시 주민이 있을 때 공무원이 정보를 주면 주민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또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소통이 끊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류를 통한 협상과 타협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환류는 돌아오는 거죠. 바로 여기 이렇게 돌아오는 게 환류인데 이 환류가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 보시면 자,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공무원과 주민 간의 정보 회로가 쌍방향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류를 통해 환류는 돌아오는 건데 돌아오는 것을 통한 협상과 타협에 연결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 통합이 아니고 통한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과 상담, 유화 이거 구분하라는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무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는 한대요. 근데 결정권은 여전히 공무원이 소유한대. 이런 거 있죠. 여자친구한테 야,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물어는 봐요. 근데 여자친구가 나 짜장면 먹을래? 라고 했는데 짬뽕 먹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게 상담과 자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청회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수렴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요식행위. 우리는 공청회 했습니다. 이런 게 상담과 자문이에요. 별로 안 좋죠. 그래서 그 다음에 유화, 회유, 설득 비슷합니다. 주민이 정보를 받고 나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대요. 최종 결정권은 행정기관에 있대요. 그럼 이거 두 개 다 비슷하네요. 그래서 상담과 유화 이거 구분하는 문제 안 나옵니다. 자, 기출문제 보시면 자, 회유한다, 유화, 회유, 설득한다라는 건 주민들이 정보를 받고 각종 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은 하지만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은 갖지 못한다라고 해서 맞는 지문이 나온 거죠. 근데 실제 시험장 갔을 때 회유를 지우고 이런 것을 다른 걸로 바꾼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마지막 이게 포인트입니다. 실질적인 참여.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실질적 참여. 자, 외울 때 주민들에게 파워가 있다. 주민 권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외울 때 권, 협, 권, 주 이렇게 외웠죠. 권협, 권주. 여기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협력관계라고 돼 있죠. 자, 협력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공무원과 서울시 주민들이 함께 협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협력, 대등협력이라고 돼 있죠. 자, 공무원들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는 있지만 주민들이 공무원에 맞서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영향력, 파워가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공무원과 주민들이 대등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협력, 대등협력이라고 합니다. 자, 협력, 협동관계에서는 공무원들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는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에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힘이 대등하다라는 거고요. 자, 대등협력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맞서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 정확하게 맞는 지문이죠. 자, 권한위임. 자, 권한위임이라는 건 공무원의 권한을 누구한테 준다? 주민한테 준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가 주민들에게 좀 더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대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히려 주민들을 협상의 장으로 유도하는 수준이래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권한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권한 위임은 자, 공무원의 권한이 주민들에게 넘어갔다. 주민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실시할 때 우월한 권력을 가진다. 왜? 권한이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주민들을 협상의 장으로 유도한다. 정확하게 맞고. 자, 마지막 주민통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주민들이 이제는 누구를? 이 공무원들을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로 그리면 주민들이 있고 그 밑에 공무원이 있는 요런 그림이 되겠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조직도 보시면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시도 이 조직도 가보시면 서울시 주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조직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주민 통제죠. 그래서 주민들이 공무원을 통제한다.
주민들이 위원회 등을 통해서 행정을 실제로 지배한다. 이게 바로 주민이 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결정, 집행, 평가 다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민에 의한 완전 자치가 이루어지는 단계죠. 근데 이거 사실 현실성이 있을까요? 현실성은 없죠. 그래서 이게 사실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공무원은 뭐 하겠어요, 그러면? 자, 주민 통제는 주민이 위원회 등을 통해서 행정을 실제 지배하고 있는 경우다. 그래서 주민들에 의해서 완전 자치가 실현되는 수준이다. 정확하게 맞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라는 거. 자, 이래서 우리 오늘 그 아른슈타인 공부해봤는데요. 아른슈타인은 사실 나오면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비조치, 명정상유, 권역, 건축까지. 근데 이게 뭐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에 나온 거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